제 친구는 귀인 25번째. 귀인은 많은 것을 보지만 또 직업상 여러 사람들의 소중한 마지막 시간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귀인에게 모든 것이 궁금하듯이 제 친구지만 저도 귀인에게 궁금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제 궁금한 것들은 하나부터 100까지 다 적어보면 스케치북에 깜지를 써도 앞뒤로 꽉꽉 채울 수 있을 만큼입니다. 제가 전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귀인에게 별뜻 없이 너는 장례식 때마다 무슨 생각해? 하고 철없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성격상 뭐래? 라고 지나쳐버릴 귀인이지만 제가 외할머니 상을 치르고 나서 때문이었는지 저한테 귀인은 글쎄 아마 시작? 이라고 든든한 대답을 해줬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전 아직까지 제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딱 2번 겪어봤습니다. 한 번은 외할머니, 또 한 번은 전에 언급했던 고등학교 선생님. 오늘 풀까 말까 고민했던 고등학교 선생님 얘기도 같이 할까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공부에 흥미는커녕 취미에 족보도 없는 그런 애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호랑이 쇠심줄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아버지도 제게 공부까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수소문해서 고액 과외쌤을 붙여주셨지만 그 과외쌤이 먼저 제게 등 돌리고 떠나가셨을 정도로 공부하는 그렇게 돈독한 담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번에 제가 학원 접수한다 할 때 제 아버지께서는 토끼 눈을 뜨시며 수강료를 내주시겠다고 하셨을 정도니 부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중학교 때도 철없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부모님 속을 바꿀 듯 박박 긁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등학교 진학하길 잘했다는 이유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당연히 귀인, 광인, 남인, 제 친구들을 만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선생님을 만난 것일 정도로 이분은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올 법한 분이셨습니다. 광인이 요놈들 탐스럽구먼 하면서 선생님께서 학교 뒤뜰에 키우시는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상습적으로 서리하다가 꼬리가 너무 길어서 선생님의 텃밭 노예가 되고부터 선생님과 남다른 인연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돌이켜보면 선생님과 함께한 벅찬 추억들이 무수합니다. 여름방학엔 선생님 고향 댁에 쫓아가서 낚시도 배워보고 겨울방학엔 스키장에 가서 고급 코스를 타보겠다고 까불다가 다같이 굴러서 다치기도 하고 스승의 날엔 꼭두 새벽부터 선생님 댁의 앞에 대기해서 선생님 나오시면 그냥 냅다 스승송을 부르고 진심으로 다가서 주신 선생님께 우리도 진심으로 다가갔고 자식이 없으셨던 선생님 내일분께서는 우리에게 말년에 딸이 4이나 생겼네 라고 하셨을 정도로 정말 유난히 가족 이상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기물 내려가던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 고3이 됐고 남인을 제외한 귀인, 광인 저 셋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기로 했을 때 귀인과 광인에겐 졸업 후에 뚜렷한 목표가 있는 반면에 저 혼자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라는 생각에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아직도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인생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단 한 사람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걱정하지 마. 저뿐 아니라 귀인의 능력에 대해서도 너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보는 건 너도 같이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하셨고 한때 양간장님 여자친구분 때문에 일탈에 빠져있던 광인을 달랜 것도 역시 선생님이셨습니다. 또 남인이 수능 스트레스로 인한 실수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와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 선생님은 우리에게 친구처럼 때론 아버지처럼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인에게 전쟁 같은 수능이 끝나고 우리는 고3 마지막 겨울방학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선생님께서는 방학을 앞두고 돌연 학교를 그만두셨습니다. 이유는 폐암이었고 볼 때마다 야위시는 모습, 크셨던 눈에 걸맞는 하얗던 눈이 황색으로 변해가는 모습, 어쩌다 정신을 놓으실 때면 입도 못 다무시고 맹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시던 모습과 함께 선생님께서는 딱 한 달을 너무 힘들게 버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접한 죽음이 부모님 같던 선생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우린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병문안을 다녀왔었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귀인은 뭐라도 알았던 건지 갑자기 우리에게 선생님 병문안 가자 라고 했었습니다. 아마도 귀인은 그때도 뭔가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귀인 말고 그때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께서 시켜주신 피자까지 든든히 먹고 돌아왔었는데 그게 우리가 본 선생님의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귀인이 알고 있었다 해서 귀인을 탓하면 안 되고 더더욱 선생님의 죽음이 귀인이 잘못도 아니지만 혹시 알면서도 우리에게 선생님의 마지막을 말해주지 않았던 귀인이 잠깐 믿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원망을 돌릴 곳이 귀인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귀인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생각하면 참 많이 미안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생님이 안 계신 졸업식을 했고 제일 슬픈 마지막 등하교를 했었습니다. 귀인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건 사람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쉽게 말하면 전에 죽을 뻔한 남인 같은 경우는 손자의 자식까지 볼 명인 것처럼 날 때부터 정해진 사람의 목숨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거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개미가 방바닥에 지나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보통 어떤 식으로든 개미를 퇴치하지 않나요? 한 번은 우리 집 방바닥에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는 걸 광인이 손가락으로 눌러 죽이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광인의 움직임에 귀인은 광인의 손을 때린 다음에 A4 용지를 갖다가 개미가 올라오게 하고 창문 밖에 떨어뜨려 줬습니다. 광인이 유별나다 왜 또? 라고 찡그리자 귀인이 해준 말이 있습니다. 개미는 냄새길로 길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줄지어 다니는 중간을 끊어서 그 냄새길을 없애면 개미들이 우왕좌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개미는 죽으면 개미의 친구들이 죽은 개미를 데리러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미 친구들은 죽은 개미의 냄새길을 따라서 데리러 오고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귀인은 찾아와서 데리고 가주는 개미의 친구처럼 그렇게 든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제 친구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귀인이 저한테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영들도 그들만의 세계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걸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저는 귀인을 만나고 그런 증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가 돼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게 공식 발표가 된다면 분명 떠들썩해지고 사람들의 믿음은 늘어나겠지만 이미 우리에겐 믿고 말고를 떠나서 제가 맨날 말하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아직 2번밖에 겪어보지 못한 이별이 그렇게 슬픈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서 타임머신이 왔다 갔다 하고 외계인이 탄 우주선이 과속딱지를 끊는 세상이 오지 않는 이상 영원한 삶이 없듯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될 마지막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한다면 귀인 말대로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보고 싶은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